안녕하십니까. 송선정입니다. 자, 이번 차시부터는 시력과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력이라고 하면은 앞에 적혀 있는 바대로 비주얼 어카이어티, 그러니까 보는 능력 값을 갖다 보여주는 건데, 실제 우리 눈과 관련한 검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력 검사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단순하게는 눈에 있어서 굴절 이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도 시력이 저하가 될 테고, 그 외에도 어떤 질환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도 먼저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시력 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시력이다 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이기도 하고 확인하기 가장 용이한 그런 이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력이라 함은 이제 비주얼 어카이어티에서 VA로 이제 표기를 하게 됩니다. 후에 이제 표기하는 방법도 살펴볼 텐데, 시력을 표기할 땐 기본적으로 VA 혹은 그냥 V라고 이렇게 약어로 표기를 합니다. 자, 시력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는 능력인데, 어떤 물체의 존재, 그 형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죠. 얼마나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값을 저희가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내서 그 시력의 어떤 정도를 갖다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시력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조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력을 측정을 했었을 때, 어제 측정했었을 때랑 오늘 측정했을 때 시력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혹은 어떤 안경원에서 측정했는데 옆에 있는 안경원에서 측정을 했다, 혹은 안과에서 측정했다 하더라도 조금 시력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10표에 있어가지고 한두 줄 정도의 이제 시력값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실제 이 시력을 측정하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10표에 한두 줄 정도의 시력 차이가 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시력을 측정할 때 여러 가지 이제 10표의 휘도, 휘도라고 하면은 이제 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얼마나 밝은가, 그리고 특히 이제 콘트라스트, 대비감도 이제 시표를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벽면에 걸어놓는 벽면 시표에 보면은 백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적혀져 있고, 백색 바탕은 불빛으로 이렇게 이제 환하게 이렇게 비춰져 있을 텐데, 그 배경과 그리고 이 시표의 그 밝기의 차이, 그 대비 감도가 크면 클수록 읽기가 용이하겠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력을 측정했었을 때 그 값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죠? 이런 환경적인 어떤 조건에 따라서도 실제 동일한 피검자임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망막 부위별에 따라서 시력 차이 값이 나타나겠죠. 왜냐면 저희가 앞서서 안구 구조와 생리할 때 망막 한번 봤었잖아요. 망막을 보게 되면은 망막에는 시세포들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되는 게 균일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중심화에, 특히 어떤 사물에 있어서의 그 형태나 형태적인 부분에서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진 주체세포가 중심화에 아주 이렇게 밀집되어서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심화에 상이 결상이 됐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잘 볼 수가 있겠죠. 선명하게, 세밀하게,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망막에 있어서 주변부에 이렇게 결상이 된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할 때 그만큼 선명하게 인지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중심 시력이라고 하면은 망막 중심화를 기준으로 한 30도 범위 내에 있는 곳에서 결상됐었을 때 그 시력 값을 중심 시력이라고 하는데, 이 시력과 그리고 그 주변부, 30도를 벗어난 주변부에서 멀어지면,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감도는 더 떨어질 텐데, 그 시력의 정도 값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주변 시력은 중심 시력과 비교했었을 때 한 10분의 1 정도의 어떤 시력값밖에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결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 시력값은 꽤 많이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망막 부위별의 시력 차이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령에 의한 이제 차이도 나타납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나이가 들면은 시력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노화 현상들이 있죠.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투광체 각막이나 그리고 수정체나 유리체나 다 빛이 이제 투과되는 이 경로에 있어서 어, 아이 때보다는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내부가 이제 변화를 하고 내부의 물질들이 변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혼탁이 되기 때문에 빛이 이제 망막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젊었을 때보다는 이제 이렇게 잘 도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력이 잘 이제 좋게 나오지 못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 또 이제 수정체 조절력이 감소를 하죠.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조절력도 감소를 하고요. 동공 크기도 작아져요. 이게 광량에 따라 작아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동공 크기가 또 작아지다 보니까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지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원하는 만큼 동공이 커지지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광량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 어두운 곳에는 더욱더 시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화와 관련해 가지고 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도 좀 시력 값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 그 안경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교정을 했었을 때 교정 시력이 이제 젊은 친구들은 보통 1.0 정도의 시력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0.56 이 정도 나와도 사실은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정 시력 자체가 젊었을 때보다는 잘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장에 따라서도 시력값의 차이가 난다. 태양광을 봤었을 때 태양광을 구분을 해보면 에너지가 굉장히 짧은 그 자외선 영역 부분이 있죠. 그죠? 파장이 굉장히 이제 짧은 이제 자외선 영역 부분이 있고 여기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고 산란도 크고 이런 파장대고 그 다음에 이제 380에서 780까지가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파장대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가시광선 영역에 있어서도 단파장 영역대, 뭐 보라색, 파란색 이런 영역대가 있고 그리고 쭉 가서 이제 붉은 계열은 장파장 영역대가 될 텐데 그 영역에 있어서도 보라색이나 파란색 같은 경우엔 자외선과 가까운 굉장히 단파장의 에너지가 센 파장대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눈에 들어왔었을 때는 좀 산란을 많이 일으키는 그래서 상의 선명도를 떨어뜨리는 이제 파장대예요. 유해하기도 하고요. 에너지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 안경 렌즈에서 청강 차단 렌즈 이런 게 나오잖아요. 왜냐면 에너지가 너무 세다 보니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산화작용이라든지 산화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다. 뭐 대표적으로 망막의 변성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시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산란 때문에 상의 선명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차단하는 그런 코팅들이라든지 그런 상품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각 파장별로도 어떤지 우리 눈에서의 시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저하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짧은 파장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정시에 의한 차이. 이거 사실 비정시에 의한 그 시력 차이가 가장 크죠. 비정시는 이제 앞에서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정시가 아닌 근시나 원시, 난시잖아요. 그래서 결상되는 상 자체가 망막에 결상되지 않고 앞이나 뒤 혹은 이렇게 겹쳐져서 결상이 되다 보니 시력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비정시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동공의 크기도 영향을 받죠. 동공의 크기. 실질적으로는 이 동공이라는 것은 광량에 따라서 이제 적당히 이제 필요로 하는 만큼 광량을 받아들이면서 가능한 한 선명한 상을 맺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광량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동공이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광량뿐만이 아니라 동공이 작아지게 되면 초점 심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시인 사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눈을 갖다 이렇게 가늘게 뜨고 보는 이유가 초점 심도도 깊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심 외 주변부에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잘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동공의 크기에 따라서도 시력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시력 검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늘게 뜨고 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의 실제 시력을 측정을, 정말 이제 정확한 시력 측정을 위해서는 바른 자세로 앞으로 가서도 안 되고, 평상시 이렇게 보는 그런 눈의 크기로 해서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해야 되고요. 또, 매개체의 변화,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눈에 들어와서 망막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각막에 흉터가 있다, 이런 것도 난반사를 발생시킬 거고, 백내장이 있다, 혼탁 때문에 빛이 투과가 잘 되지도 않을 거고, 이런 것들도 다 당연히 시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매개체의 변화도 시력에 영향을 주는 이제 요소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유리 및 피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유리라고 함은 뭐 유리 플라스틱 안경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비정시고요. 비정시라서 교정을 하기 위해서 안경 렌즈를 탁 착용을 했어요. 그러면 빛의 입장에서는 빛이 이렇게 우리 눈으로 들어와 가지고 망막에 결상될 때까지에 있어서 이 안경 렌즈는 하나의 방해물인 거죠. 빛이 백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안경 렌즈를 통과함으로 해서 이 안경 렌즈에서 반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렌즈 자체에서 흡수가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이 렌즈를 통과하면서 어느 정도의 광량의 소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이 아니라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한 95 이 정도 광량이 들어오다 보면은 조금 어두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어두워 보이니까 좀 그건 역시 시력이 이제 원래 가져야 될, 원래 나타나야 할 이 사람의 시력보다는 조금 떨어지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후에 살펴보겠지만 피놀 렌즈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피놀 렌즈는 중심에 이렇게 구멍이 조그맣게 뚫려 있는 이러한 형태의 렌즈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실 나중에 이 사람의 눈이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인 어떤 그 시력 보정용으로 교정이 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 시력 저하 원인이 질환적인 부분에 의해서 발생돼 가지고 질환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갖다 구분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어떤 검사 도구로 피놀 렌즈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긴 하지만, 이걸 갖다 이용을 해서 하는 이유는 피놀을 이용하면 주변부의 수차가 줄어들면서 역시 아까 이제 동공 사이즈를 작게 하는 것처럼 초점 심도가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시력 값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어요. 특별한 암 매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도 좀 시력값이 달라지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주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실제 저희가 시력 검사를 할 때 사용한 시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사용하는 시표는 한창석식 시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 보면 숫자도 있고요. 그죠? 뭐 끝쪽에 가면은 그림도 있지만, 그림은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시표는 이제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숫자. 위에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좀 한 두세 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래쪽은 이 시표 크기 자체가 작다 보니까 뭐 네다섯 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줄에 있는 그 시표들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숫자가 있죠. 3이나 5나 4나 7이나 2나 뭐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혹은 또 뭐 란돌트 링이라고 하는 시표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뚫려져 있는 방향을 갖다가 다르게 해가지고 이 뚫린 방향을 확인하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뚫린 시표의 방향이나 혹은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시표의 숫자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또 이제 조금 시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좀 쉽게 숫자도 보면 한 줄에 뭐 3, 6, 8, 2, 7 이런 게 있으면 2나 7 같은 어떤 직선적인 형태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똑같은 1.0줄에 있는 5개의 시표인데도 2나 7은 잘 읽지만 3이나 6이나 8은 좀 읽기가 힘든 거죠. 꼬불꼬불한 것은 똑같은 시력이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그 시표이긴 하나, 실제 피검사가 읽을 때는 그런 시표들은 3인지 5인지 8인지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표의 형태라든지 뚫린 방향에 따라서도 조금 시력값의 차이가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력값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형태각의 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력을 나타낼 때 보통 저희는 시력이 1.0이다, 0.1이다 이렇게 수치값으로 이제 나타내 주잖아요. 그게 왜냐면 직관적으로 이 사람의 시력이 좋다 안 좋다를 표현하기에 이해하기에 쉽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 값을 나타낼 때 기준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타낸 거예요. 지금 분리채소역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의 시력 값을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능력인데 이 보는 능력이 어떤 사물을 뭐 자세히 세밀하게 정확하게 보는가도 보는 능력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보는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그 값을 정해줄 때 기준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저희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력 1.0이다, 0.1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는 능력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감각의 값을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력 값을 나타내기에 가장 용이한 어떤 사물의 정확한 인지, 분리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력값을 나타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보는 능력에 있어서 그 값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여러 가지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시채소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가시채소역. 가시채소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최소 광량값.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춰주는데 광량이 많으면 인지하기가 쉽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인지 가능한 가장 작은 광량값을 기준으로 해서 시력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이 가시채소역입니다. 당연히 빛량이 작으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인지한다라고 했었을 때 시력이 좋은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시채소역은 다르게 표현하면 망막에 있어서 망막이 이 빛을 인지하는 그 감도값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이제 이 백색점, 불빛의 밝기 혹은 이제 선으로도 우리가 이제 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혹은 반대로 백색에서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흑점의 크기 혹은 가장 이제 작은 선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값을 갖다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물체의 크기보다는 밝기, 배경 이런 것을 가지고 측정하는 어떤 척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색 배경에서 볼 수 있는 최소 흑점의 크기 또는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최소 광량값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또 시력값을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이건 아니죠. 그죠? 저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 기준은 이 분리채소역이에요. 분리채소역. 이 분리채소역은 어떤 것이냐 하면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점을 두 개로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지금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이 망막에 있는 추체세포들을 이렇게 그려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어떤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요 자극이 되어지는 이 추체세포 사이에 자극되지 않은 추체세포 하나가 반드시 존재해야지만이 떨어져 있구나라고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걸 갖다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분해능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이만큼 떨어져야지만이 떨어져 있구나라고 인지한다는 것은 분해능이 낮은 거예요. 시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력을 측정을 할 때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분리채소력을 가지고 측정을 할 때 측정을 할 때 사용된 시표가 란돌트 고리 시표인데 이렇게 생긴 시표 보셨을 거예요. 이 시표가
사이즈가 큰 거는 이렇게 크잖아요. 이게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큰 시표를 보면서 어느 방향에 뚫려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갖다 표시를 하게 되는데, 좋으면 좋을수록 밑으로 갈수록 작은 시표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작은 란돌트 한에 있어서 이제 그 뚫린 방향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정도가 적은데도 인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분해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이제 분리에 대한 인지가 더 민감할수록 시력이 좋다라는 그 기준치를 가지고 나타낸 것이 바로 이 분리채소역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력을 나타내주는 그 시력이 1.0이다, 0.1이다 하는 그 기준치는 이 분리채소역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주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눈의 해상력이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어떤 시표를 보면서 시력 검사를 할 때 이거 읽어봐 이렇게 지시봉으로 이렇게 지시해 주는 것을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시하는 그 시표를 바라봤다라고 했을 때 그 시표는 우리 눈에 있어서 망막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력을 나타낼 수 있는 중심하에 결상된 정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한 시력 자체를 중심 시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심 시력. 그리고 나타내 줄 때 이제 시각값으로 나타내 주는데, 이 기준치가 분으로 나타내다 보니 분시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조금 있다가 그 표준시표라든지 시력 1.0에서 가지게 되는 그 시각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우실 텐데, 실제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그런 눈 하면 1.0이잖아요. 혹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경우에는 뭐 1.2, 1.5, 2.0도 있겠지만 1.0 이상의 시력을 정상 시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1.0 시력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 떨어져서 만들어내지는 이 각도가, 불이각이 1분각일 때 시력이 1.0이에요. 그거는 후에 제가 그 기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의 분리시각이라고 하면 30초에서 1분, 30초가 대략 한 시력이 2.0 정도 되고, 1분 각은 시력이 한 1.0 정도 되는 시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1분 각은 쉽게 생각해서 시계에 있어서 그 1분 이렇게 딸깍 지나갔었을 때 만들어내진 그 각 있잖아요. 그 각도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시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 정상 시력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력을 나타내주는 그 기준치는 이 분리채소력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기준 시표는 란돌트 고리 시표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채소역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력을 측정을 할 때 란돌트 고리로는 측정을 잘 안 하죠. 시력의 기준치는 이 분리채소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었긴 했지만, 실제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숫자를 보면서 읽잖아요. 그것은 실제 실용적으로는 가독채소역을 측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분리채소역을 기준으로 해서 시력값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은 가독채소역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똑같은 원리를 분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값을 나타내는데, 이 가독채소역 같은 경우에는 구성되어 있는 시표가 숫자 같은 어떤 지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시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혹 지적 능력이 좀 떨어져서 숫자를 잘 모른다, 혹은 좀 긴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또 못 읽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지적 능력이나 심리적 요인 혹은 주의력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해서 실제 측정되는 시력이다 보니까 요걸 따로 이제 가독채소역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독채소역이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읽고 판단할 수 있는 문자 형태의 채소 크기로서 측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적이죠. 실제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이제 요 값이고요. 이론적으로 이 시력에 대한 어떤 그 기준치를 만든 것은 분리채소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리적 요인이 관여를 좀 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판별 시력이 있는데 이 판별 시력은 앞서서 보셨었던 이 여러 가지 시력 기준보다 조금 더 고급화된 시력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 판별 시력에 포함이 되느냐 하면 단순하게 어떤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아니고 얼마나 세밀하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물체의 상호 위치 관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위아래 이렇게 막대 모양이 있는데 떨어져 있는, 어긋나 있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어야지만 어긋나 있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렇게 조금만 떨어져도 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요거는 실제 좀 질적인 차이인 겁니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물이 떨어져 있어요. 공간감 같은 거. 그죠? 이제 사실 요거는 양안시에 의해서 이제 가능하게 하는 건데,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사물이 있는데, 이 사물이 거의 붙어 있는데도 약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데, 거의 붙어 있어도 인지가 가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마만큼 떨어져 있어야지 인지가 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사실 본 능력의 차이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건 조금 이제 그냥 단순하게 보고 못 보고가 아니라 조금 고급화된 눈의 능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뭐 그거 외에도 동체 시력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운동 선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력인데,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공이 왔었을 때 배트를 갖다 이렇게 딱 칠 때 언제 배트를 쳐야 될지 이 움직임에 대한 어떤 인지가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적절한 타이밍에 딱 쳐줘야지 공을 이제 때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이제 시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보고 못 보고가 아니라 얼마나 자세히 잘 차이가 있는가, 움직임에 대한 인지가 더 빠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판별 시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